안녕하십니까. 저번에 그 백이군항 백이장상공사에 대한 공부를 하고 나서 아주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공사 이름을 붙이면은 동과혈 보존공사를 오늘 공부해 볼 예정인데, 이 동과혈 보존공사에 대해서 여러 자료를 봐도 강의를 하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신 분들이 별로 없고, 가끔은 이제 한두 번 언급한 건 있는데 뭐 핵심을 찔러서 얘기하는 거는 제가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 동과혈 보존공사는 대순정경 경우에는 4편 158장에 나오는 얘기고, 정산도 도전에서는 5편 394장에 나오는 공사예요. 근데 이 동과혈 보존공사가 하나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기유년 4월 공사 보시는 날 여러 공사가 쭉 연결돼가 있어요. 뭐 천국 송상현 공사라든가 27년 헛도수 공사라든가 뭐 이제 이런 게 쭉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방대한 공사예요. 천자부 해상공사나 백이군항 백이장상공사에 버금가는 공사입니다. 근데 그 도우님들의 어떤 인식이 많이 부족해요. 제대로 그 인식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 근데 이 동과혈 보존공사를 공부하려면은 대순정경에는 그 4편제 155장부터 159장까지를 쭉 다 봐야 되고, 정산도 도전 경우에는 5편 393장부터 이제 399장까지를 전체적으로 다 봐야 그 맥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대순정경에서는 4편 155장, 그리고 이 도전에서는 조금 다른 곳에 있어. 이 용머리 천자부, 용머리 그 동과혈 보존공사가 아닌 다른 데에 섞여 있는데, 용머리에서 보신 공사 중에 사실 왜 보면은 첫 머리를 여는 공사예요. 용머리 촛불 공사. 그래서 이 도전상에는 용머리의 어느 집에서 보셨다 이렇게만 돼 있고, 구체적으로 어느 분의 어느 성도님의 집인지는 얘기가 안 돼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이 공사도 결국은 술도가 김주보 선생의 그 술도가에서 보신 공사가 아닌가,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김주보 술도가가 여러 의미가 있거든요. 뭐 세속적으로는 술을 파는 집이지만은 용머리에 있는 김주보 술도가는 김주보 술을 파는 집인데 어떤 술을 파느냐, 제가 보기에는 풍류 도술, 그래 정산도 도술 문화를 그 태얼주, 부천 하감주, 감주, 뭐 식혜, 이런 거를 파는 집으로 상징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왜 용머리에 있는 그곳에서 이 수많은 공사를 봤나 이거야. 용머리가 뭐예요? 용머리가 갑진이잖아. 갑진. 용의 머리니까. 육식값으로 치면 갑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용머리 김주보 하면은 도문에서는 어떤 단체를 얘기한다면은 그게 누구냐? 그게 바로 우리 범정산 도가에 관한 얘기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용머리 공사에 촛불 공사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기유년 공사로 보이는데, 상제님이 공사할 때는 기유년인데 이게 나중에는 어떤 시절에 이것이 나올 것이냐, 이 공사가 현실화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아마 동지한식 105제 이후, 그 다음에 갑진년 전후 해가지고 그 기간에 걸쳐가지고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 공사 내용을 한번 보자 말이에요. 상제님께서 이 마당에
마당에 촛불을 켰다. 그렇게만 나와. 근데 이 촛불을 켰다 하는 거는 뭔가 이 시간적으로는 좀 어둑해지는 시간일 거예요. 근데 뒤에 보면 공사 내용 중에 뭐 하늘에 구름도 관찰하고 이런 걸 봐가지고는 완전히 어두운 밤은 또 아니고 약간 좀 이래 약간 어두워질라 하는 아마 그때쯤인 것 같아요. 그때 마당에 촛불을 땅바닥에 그냥 꽂지 뭐할 거 아니야. 그럼 제가 보기에는 뭔가 이래 그래도 뭐 상을 깔든가 뭐 이래 그 자리를 펴든가 이래 가지고 뭐 촛대 해가지고 꼽아신 것 같아. 그러고 주변에 여러 촛대를 꼽을 수 있겠죠. 어두울 때는. 그래 가지고 이제 공사를 보시는데 상제님 직접 이제 말로 이제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이 촛불 켜놓고. 예? 하늘에 천유 1월지명. 하늘에는 1월에 밝음이 있다. 지유 초목 지위. 땅에는 초목의 위, 될 위자. 행함, 되게 하는 거. 이런 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초목의 법이 있다. 행함이 있다. 천도 제명고로 하늘에 도라는 거는 밝음에 있다 이거예요. 천도 제명고. 그 다음에 하늘에 도는 밝음에 있는 거로 인행의 1월이다. 사람의 그 행동은 1월을 본받아서 행하고 지도 제위고로 땅에 도는 대개함, 행함에 있는 도이기 때문에 인생의 초목이다. 인생은 초목에서부터 이제 삶을 유지한다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천도 제명고 하늘의 도가 밝음에 있다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주라 하는 거는 영원하단 말이에요. 영원한데 만약에 밝음과 어둠이 있으면은 하늘도는 밝음을 그 근본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밝음을 광명을 그 위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 뭐냐면은 선과 악이 있으면 광명은 선이거든. 예? 밝음은 선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밝음은 진실을 의미해요. 예? 근데 어둠은 뭡니까? 어둠은 악을 얘기하고 거짓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도가 밝음에 있다는 거는 광명정신이고 선하고 그 다음에 진실되고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는 영원하거든. 그러면 이 주역에 보면은 일음일량 지위도 계지자선 성지자성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 영원성을 부여하는 것은 바로 이 선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천륜을 깬다든가 나라의 기관을 넣는다거나 이런 다 악한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 선악은 그래 구별하시면 돼. 뭔가 영속성을 가지게 하는 것은 선이고 끊어버리는 건 악이다 이거예요. 하여튼 천도는 광명이다. 본래 이거는 하늘하고 우주는 선한 존재단 말이에요. 필요 악을 쓰는 것이지 하늘 자체가 악하다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하늘은 선한 존재고 땅은 뭐냐면은 지도 제위고 생장, 염장, 원형이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서 씨를 뿌려가지고 길러가지고 열매 맺고 다시 씨를 저장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예? 그러면 사람은 뭡니까? 그 속에서 뭐냐 하면은 사람 자신도 생장, 염장을 하고 초목에서부터 곡식을 얻어가지고 먹고 이거 들판에 놓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먹고 한단 말이에요. 생명의 원천이 그 초목에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딱 하니까 뭡니까? 갑자기 이제 막 바람이 확 불면서 구름이 확 끼면서 말입니다. 비가 확 내리는 거야. 예? 그런데 그 호풍 환우 속에서도 켜놓은 촛불은 꺼지지 아니하더라. 이게 뭐냐면 공사의 전반부 내용이란 말이야. 이게 뭘 의미하겠냐 이거야. 촛불은 뭡니까? 우리가 그 불을 얘기할 때 병정화를 얘기해요. 천관에서. 병화는 뭐냐 하면은 강력한 불을 얘기하는 거야. 병화는 하늘에 있는 태양이나 이런 걸 의미하고, 정화는 뭐냐 하면은 달의 밝음이나 아니면은 촛불 이런 걸 얘기하거든. 그러면 촛불을 킨다는 거는 어둠을 밝힌다는 의미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 촛불은 뭐냐면은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의미가 있고, 이 혁명을 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혁명을 한다.
또 이 제사를 지낸다, 신명을 위로한다, 이런 의미도 있단 말이야, 초라는 거는. 그 다음에 보면 사람들이 MT 가거나 하면은 밤에 이 촛불 이렇게 켜놓고는 소원 빌잖아.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 초는 굉장히 이 중요한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이 초를 밝히는 명촉이라 하는 의미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용머리 촛불공사 뒤에 있는 부분,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 왜냐하면은 이게 그 결론이 왜 용머리 공사를 했냐의 결론이 뒤에 나온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은 상제님이 유찬명을 불러요. 도우들 중에, 성도들 중에서. 그래서 유찬명은 10만 명 포교도 쓰죠. 그 다음에 유찬명은 이름 그대로 하면은 버드나무 꼴에서 아니면 버드나무 일꾼을 얘기해요. 밝음을 찬양하는 버드나무 일꾼. 그것도 광명정신이잖아. 유찬명한테 밖에 나가서 서북쪽 구름을 보라고 해요. 하늘을 보라 한다고. 유찬명이 나가서 하늘을 보니까 서북쪽에는 별이 하나만 딱 보이거든. 그래서 그대로 이제 아랜단 말이야, 상제님한테. 그 상제님이 다시 나가서 동남쪽 하늘을 보라 한다고. 그래야 이제 유찬명이 그대로 가가지고 동남쪽 하늘을 봐요. 거기는 막 무수한 별들이 있거든. 그렇게 이제 와서 아뢰는 거야. 동남쪽에는 별들이 많습니다. 하니까 상제님이 서북쪽 하늘은 살아날 사람이 적고 동남쪽 하늘은 살아날 사람이 많다. 그래, 지구의 어떤 서북쪽, 뭐 우리나라를 볼 수도 있고 전 세계를 볼 수도 있어. 그러면 서쪽, 북쪽 이쪽 계통은 살 사람이 적고 동쪽, 남쪽 이쪽 계통은 살 사람이 많다. 이런 뜻이지. 그러면 촛불 도수를 봤는데 결론은 뭡니까? 생사 판단 도수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촛불 이 어떤 의미가 딱 들어오면 이거는 혁명이야. 혁명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나라 뭐 세운으로 치나 도운으로 치나 뭐냐면은 새로운 세상을 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얘기하고, 그 사람들의 어떤 정신이 뭐냐? 광명 정신이고 진실되고 선한 그런 사람들이 산다 하는 얘기야. 예. 그러면 이제 이걸 그러면 지금 상제님 공사 때가 아닌 지금 현실에서 한번 보자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언제부터 그러면 그 촛불혁명이 세운도원에서 시작되었느냐. 그거는 일단은 세운에서 보는 게 좋아. 세운에서는 병신년, 그 다음에 병신년, 그 다음에 정유, 네? 병신 정유년으로 볼 수가 있어. 병화 정화의 해니까. 병신년은 병의 불꽃이 타오르는 해고, 정화는 또 정화의 불이 타오르는 때니까, 그게 우리 그 세운에서는 박근혜 탄핵 도수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때 광화문에다 촛불 켠다고 다 100만 명씩 모였잖아. 그게 그냥 그리 되는 게 아니다 이거야. 물론 그 근본 어떤 기제에는 박근혜 탄핵 자체가 진실된 탄핵으로는 볼 수 없어요. 명분은 거짓 명분으로 탄핵된 거거든. 뭐 지금은 알 사람은 다 알잖아. 그렇지만 그 당시에 그 박근혜 어떤 바가지 깨지는 도수하고 쪽박 깨는 도수하고 뭐 그런 걸로 해가지고 박근혜는 그 병화의 불꽃에 사그라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병화의 불꽃이 옮겨 붙은 게 어디냐 하면 홍콩이지. 예? 홍콩에서 그 뭐 노란 우산하고 뭐 촛불 들고 하잖아요. 그게 1차 어떤 촛불 혁명이라면은 촛불은 좌우 두 개니까 2차 혁명이 또 있어요. 그러면 그건 대강 언제 나올까? 그게 내가 봤을 때는 병신불이 병호불하고도 또 연결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요즘 나오는 딥스나 카발이나 트럼프, 이것도 계속, 그것도 사실 혁명이거든, 이게. 이런 게 사실은 어떤 촛불, 공사의 영향으로 지금 되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게, 우리가 말하는 대로 트럼프 혁명이 완수가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나라에 그만 어떻게 되겠어? 우리나라에 다시 그 촛불이 켜질까요? 안 켜질까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100% 다시 촛불 혁명 나는데,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까? 그동안 쏘갔는 거 다 알면은. 그래, 그거는 돼봐야 알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2차 혁명이 터지고, 좀 그래 봐. 왜냐하면 생사판단도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촛불도수에. 예? 그 서북은 살아날 사람이 적고, 동남은 많다. 이 말씀 나오잖아요. 그러면 촛불 혁명이, 우리 그, 세운이나 도운에서도 혁명이 일어나지. 꼭 그건 촛불 안 들어도 이제 뭐냐 하면은, 종교 판례라든가 이런 경우에, 트럼프하고 큐아논하고 이쪽에서 이제 딥스카바를 처단하는 이런 쪽이 완성이 된다면은, 도판에서도 이 혁명의 바람이 불지, 안 불겠어요. 종교판 다 불지. 저는 거의 100% 이제 분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게 결국 나중에 동가열 보존공사하고 다 연결되기 때문에 이걸 먼저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이거는 대순전경에서는 요게 첫머리 여는 거고, 도전에서는 뭐냐 하면은, 5편 393장에 뭐가 있나 하면은, 용머리 김주보의 집에서 대공사를 행하시느라, 이래가지고 뭐냐 하면은, 상제님이 김광찬을 불러가지고 방약 합편을 하나 구해오라 이래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방약 합편은 그 약장공사하고 연결이 되고, 방약 합편은 빈민을 구제하는 약이야. 방약 합편이 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의통하고도 연결되는 도수단 말이에요. 예? 근데 뭐냐 하면은 김광찬한테 남원에 있는 김병욱한테 가가지고 주묵, 빨간 주묵, 이 방약 하편에 있는 모든 약재마다 빨간 주묵으로 점을 찍어 오라 그래. 왜 하필 남원에 있는 김병욱한테 갔을까? 용머리 고개에 있는 김주보 집에서 공사를 보는데, 김주보의 집에서 대공사를 본다 하시고는 김광찬, 후천의 광명을 찬양한다는 뜻이고, 남원은 딱 생각하는 게 뭐가 있어요, 남원. 아니, 남원 가면 남원무당 나와야지. 공부 좀 했으면은. 남원무당에 이 기운이 있어. 김병욱은 뭡니까? 서방금자에, 잡을 병자에, 밝을 uk자, 불꽃 uk자야. 아홉구자 옆에 날 붙은 거. 남방구리와 정산 상제님을 잡고자 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김병욱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남원무당 나왔고, 김병욱, 정산 상제님한테 기하락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거 가가지고 빨간 주묵점을 쳐라. 뭡니까? 수사야, 수사. 수사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의통이지. 그러면은 이 의통 정신에 관해가지고 뭐냐면 뒤에 약장에도 다 나오겠지만은, 일단은 이제 이 기본적인 얘기는 이 일을 누가 하느냐. 김광찬, 남원무당 김병욱, 누가 하겠어요? 남원무당 잘 생각해보라, 이게야. 그 임자가 누군지. 예? 그 다음에 이 공사가 이제 뭐냐 하면은, 도전상으로는 이게 첫머리를 여는 공사로 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 뭐냐 하면은, 나머지도 좀 여러 공사를 좀 알아야 돼. 그래야지만이 동가열 보존공사를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도전에는 그 산기운 옮기는 공사라고 나와요. 산기운을 옮기는 공사. 그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이제 무신년이나 그때쯤 행해진 공사로 보는데, 그거는 정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상제님이 하루는 백두산 기운을 한라산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금강산 기운을 영암 월출산으로 옮기고, 무주에 있는 덕유산 기운을 광주 무등산으로 옮긴다. 이래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이 신도들, 성도들 중에 한 분이 물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물으니까 상제님이 하시는 말씀이, 백두산에 천지가 있듯이 한라산에도 못이 있다. 백록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이 있고 못이 있으니까 뭔가 명분이 된다 이거야. 그 다음에
금강산에 12,000봉이 있듯이 영암, 신령스러운 바위죠. 영암이니까. 영암의 월출산에 또 12,000암. 금강산은 12,000봉우리고 월출산은 12,000바위. 바위의 기운이 있다. 그래 얘기해. 월출산에는 그 기암괴석이 많거든. 그게 이제 12,000암이라 그래. 그래서 이 금강산 기운을 영암 월출산으로 옮길 수가 있다. 이래 말씀하시면서 덕유산 대해 가지고는 말씀을 하셨을 텐데 이 책에는 없어.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주 덕유산은 덕이 넉넉한 산이란 말이에요. 무주 덕유산은. 덕유산은 그 추풍령에서 김천 황악산, 추풍령, 가을바람 고개 추풍령에서 김천 황악산, 그 다음에 그 지뢰 정산면에 있는 수도산, 그 다음에 덕유산이거든. 이게 하나의 그 수도지맥이라 그래. 수도지맥. 수도산이니까 수도지맥이라 한다. 그 있는 이 장소가 정산면이야. 나중에 찾아봐요. 정산면이니까. 예. 하여튼 그 덕유산 기운을 광주 무등산으로 옮긴다 그러는데, 덕유산은 분명히 유학의 정신이 있는 산이라 대학 지도는 제 명명덕이요, 제 지어집선 도와 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광주 무등산은 그러면 뭐냐? 무등이잖아, 무등. 등급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등급이 없는데 뭐냐? 등급이 있어. 미륵불의 법이 바로 뭐냐면은 무등등 세계예요. 무등등, 무량광, 무량수의 세상이 미륵불 세상이란 말이에요. 광주 무등산은 미륵불산이야, 그게 원래. 예. 그래, 이제 등급이 없어. 없는데 등급이 있다 이거야. 예? 그게 무슨 말 같아요? 하향 평준화가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부러지는 평등 세상은 전부 하향 평준화야. 전부. 예. 그렇다고 뭐 인권을 얘기하면 전부 다 하향애가 다 얘기해. 예? 그건 진정한 평등이 아니다 이거지. 후천 세상은 뭐냐면, 후천 미륵불 세상은 의식주, 먹는 거하고 입는 거하고 자는 건 똑같아. 왜 불만이 없을 거 아니야. 똑같아. 근데 뭐냐 하면은 도적인 위격에서는 차이가 나죠. 그러면은 아주 평등한 세상이지만 또 등급은 있는 거야. 예.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러면 미륵불의 무등등 세계를 이해할 수가 있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광주가 원래 광명의 도시잖아. 빛골 광주 아닙니까? 광명의 도시고 미륵불의 도시인데, 뭔가 이게 이제 어그러져 가지고 이제 덕이 필요할 때가 있으면은 그 덕의 기운을 광주로 옮기는 것 같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래. 언젠가 때가 되면은 이 덕의 기운이 옮아가는 것 같아. 왜냐하면은 그 금강산이나 이제 백두산은 북한에 있으니까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은 이 한라산에 있는 백두산 기운이 발현이 되고, 때가 되면은 월출산에 있는 금강산 12,000봉 기운이 발음이 되게끔 해놨다 이거예요. 그게 대략 언제냐? 용머리 고개에서 봤으니까 뭡니까? 이제 뒤에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공사도 용머리 부근에서 보신 걸로 보이는데, 때가 되면 거기 나오게 돼 있고, 이 공사에 붙어 가지고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상제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조선이 동과형인데 그 뿌리가 말라가지고 지금 다 죽게 생겼으니 내가 그 근본처인 백두산에 가서 수기를 돌리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다 뭐 도전상으로는 연결된 공사로 돼 있어. 그러면 그게 뭐냐면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동과형하고 봤을 때는 이게 무신년이나 기유년에 보신 공사로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뭐냐면 동과형하고 나중에 동과일 보존공사하고 쭉 연결되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것도 용머리하고 좀 관계된 공사가 아닌가 그래 보이고, 조선이 동과형이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그 풍수지리나 여러 가지 책자에서 보면은 조선이 대륙을 소로 봐가지고 소의 뿌리라 하는 얘기도 있고, 대륙을 닭으로 봐가지고 닭의 주둥이라 하는 얘기도 있어요.
조선은 닭의 주둥이고 일본은 진해닭 하는 말이 있거든. 그래서 조선이 닭 주둥이로 진해를 쫙 먹는다 해가지고 일본은 망한다 하는 얘기가 있어. 예? 그러고 좀 뭐냐면은 활선은 출수형. 조선이라는 말의 선자가 뭐냐면은 고기 어자에 그 양자거든. 그래서 태평양에서 고기가 벌떡벌떡 뛰면서 이게 차고 올라온다는 형상이 활선은 출수형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제님이 아무도 얘기 안 했는 동과형을 딱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건 아무도 얘기한 적이 없어, 조선이. 근데 얘기 들어보면 기가 막혀. 동가락 하는 거는 겨울 동자에 오이 과자, 참외 과자, 박과자거든, 이 과자가. 예? 근데 과자는, 상형 문자예요. 형을 딴 거야. 그러니까 이 나무가 이래 있으면은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예? 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으면은 그 가지에 줄기가 내려와가지고 열매를 맺은 거야. 그게 과자예요, 과자. 네? 그러면은 우리 한반도 형상을 한번 보자 이거야. 대륙하고 우리나라하고 딱 붙은 거는 어디입니까? 백두산. 딴 데 붙은 데 있나요? 없어. 대륙하고 우리 반도가 딱 붙은 거는 백두산을 통해서만 붙어 있는 거야. 그 압록강, 두만강 가면은 다 떨어진 거 아니야. 그래서 백두산에서부터 열매 맺는 동과로 보는 거예요, 동과. 예? 뭐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 동과라는 말 자체가 뭐냐, 이 과라는 거. 과라는 거는 이 동과를 실제로 보면은 동과는 동화라기도 하고 동화박이라고도 해요. 박과의 일종으로 봐요. 근데 동과를 옛날부터 우리 민족이 이걸 먹었어. 중국에서도 많이 먹고, 우리 그 박 요리할 때 왜 쏙 파내고, 육질로만 요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박 요리처럼 동가 요리하는 것도 있어. 그래서 뭐 소갈이라든가 이런 데 약재로도 쓰고. 근데 이 동가를 딱 잘라가 쏙을 파내면 그 안에 전부 씨잖아. 그러면, 뿌리에 수기가 말라가지고 동가가 죽게 생겼다. 조선이 죽게 생겼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게 이 형이니까 뭐냐 하면은 동과혈이 다 죽게 된다는 거는 조선에 있는 모든 혈자리가 다 죽는다 하는 얘기예요. 그 물론 뒤에 설명할게요. 오늘은 이거는 조선이 동과형이라 하는 그것만 내가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뭐냐 하면은 상제님이 백두산 가셔가지고 공사를 많이 봅니다. 예? 실제로 가시잖아요, 백두산을. 가가지고 뭐냐 하면은 백두산 동봉에서 서봉으로 가시고, 서봉에서 남봉으로 가시고, 이래 막 봉우리 막 날아다니시잖아. 그런 것도 있고, 뭐냐 하면은 새하고 같이 춤도 추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 백두산에서는 땅땅새가 나오고, 저 멀리 칠보산에서는 봉황새가 나오고, 그런 공사 많잖아요. 그래서 백두산에서 이제 공사 보시고 오다가 또 지초도 캐는 공사도 있고, 백두산에서 공사를 많이 봐요. 그런데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이 백두산 공사 굉장히 중요해. 동과락 하는 거는 약장 공사하고도 연결이 돼. 약장 공사하고도. 이 동과락 하는 거는 동자가 겨울 동자 옆에 이 실사를 붙이 보세요. 마칠 종자가 돼요. 마칠 종자. 마칠 종자는 뭐냐면 시종을 같이 얘기하는 거야. 시작하고 끝나고 다시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 동과라는 자체에 씨를 열매를 맺어가지고 씨를 보존하고 다시 새로운 대지에 뿌리고 이런 의미가 있어. 동과 자체에. 예? 그러니까 이 동과형이라는 거는 동가가 말라 죽는다 하는 거는 그 안에 씨도 말라 죽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알아두시면 되고, 그 씨가 뭐냐 하면은 말라 죽으면 안 되니까 백두산 가가지고 수기를 돌린단 말이에요. 그런 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나 하면은, 구리골에서 용머리를 가실 때, 그것도 제가 기윤년 2월 공사예요, 이거는. 구리골에서 용머리를 가실 때 청보리밭이 있어. 청보리밭.
그 청보리밭을 지나가면서 이제 성도들이 뭐냐 하면은 상제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빈부의 격차가 심하여 저 거친 음식인 보리밥이 백성의 음식이 되어 이 빈민 백성들이 먹을 때마다 괴롭다. 그래 저 보리를 없앰이 옳은 줄 아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제님이 너희들 말도 일리가 있다. 그러면 내가 보리를 없애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유년 2월 달에는 이제 보리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거든. 수확할 때가 아니야. 근데 그때는 청보리밭이고 한 음력 한 4월 정도 되니까 이제 보리가 이제 익어가는 계절이란 말이에요. 응? 근데 뭐냐? 다 지금 축축 늘어져가 다 죽어가니까 난리가 난 거야. 원래 보리 농사 흉년이다. 보리고기 위에는 없노. 이래 되는 거야. 예? 뭐 세상이 막 혼란해지는 거야. 그래 성도들이 다시 상제님한테 와가지고 상제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막 세상에 지금 보리가 흉년이 돼가지고 지금 난리가 말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니까 상제님이 전자에 너희들이 보리를 없애라 해가지고 내가 없애고 있는데 다시 보리 흉년을 얘기하냐 이 말이야. 그래 지조가 없느냐. 그러면서 이제 누구를 부르나 하면은 김낙범을 불러요. 김낙범을 불러가지고 이제 보리밥, 거친 보리밥 한 덩이와 된장국 한 사발을 가져오라 그래. 그러면 김낙범, 왜 하필 김낙범을 불렀을까?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김낙범. 낙자가 이게 낙서할 때 낙자예요. 김자는 물론 후천 김씨 뭐 이래 볼 수도 있고, 서방 김씨니까 후천을 갈 수 있는 낙서의 어떤 법. 이제 범자는 뭡니까? 홍범 구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홍범을 얘기하는 거예요. 낙서 홍범의 어떤 기운을 가진 이름이 김낙범이란 말이에요. 구주, 운조, 낙서 중. 그만 홍범 구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오황극, 근영황극이 제일 중요한 거야. 홍범 구주에서는. 그러면 김낙범은 뭐냐? 오황극 기운을 가지고 온 사람을 얘기한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너무나 중요한 얘기. 예? 그러면 김낙범을 불러가지고 보리밥하고 된장국을 가져오게 만들어. 그래서 뭐냐면 그걸 말아가지고 상제님이 드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궁할 궁자, 다할 궁자, 국민의 음식이 이러하리라 하고는 다 먹으시니까 이제 갑자기 하늘에 구름이 쫙 올려가지고 비가 쫙 내리면서 이제 보리가 생기를 얻어가지고 보리가 풍작이 되니라 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김낙범, 오황극, 근영황극. 이건 보리는 겉으로는 뭐냐? 겉으로는 보리밥 먹는 거지만은 그 내면 세계로 들어가면 뭐냐? 보리가 뭡니까? 보리는 불교에서 말하는 최상의 지혜, 최고의 깨달음을 보리라 하는 거예요. 보리담마, 보리따르마, 보리담마. 불교는 보리담마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냥 보리는 그런 의미가 있고, 한자로는 맥자야. 보리 맥자. 맥은 뭐냐? 여러 의미가 있지. 정통맥, 정통맥, 연원맥, 이런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 보리를 국민이 음식이다. 국민이 궁할궁자. 왜 하필 그 궁자를 썼을까? 상제님이 구멍혈 밑에 몸신자에다가 활궁자 하면 이게 궁자예요. 이게 공궁할 궁자도 되지만은 다할 궁자도 돼. 궁극에 갈 때 궁자. 끝에 최고의 끝까지 가는 거를 궁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이 구멍혈 밑에 뭐냐면 활궁자하고 몸신자 뭐냐? 우리 동이족, 우리 민족의 동굴 안에서 공부했는, 깨달았는 그런 성인들을 얘기하는 게 이 궁자. 그게 궁신이라 그래, 궁신. 그게 누구냐? 태오복희, 황제, 헌원, 뭐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는 이제 호성들, 그러니까 이 동호족의 그 신녀들을 받드는 이 정불 시대의 호성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 상계인 공사 중에 걸궁국
걸궁굿, 남사당, 여사당 3대씩 하는 공사가 있어요. 그 걸궁이 뭐냐, 걸궁이. 전불시대 중들은 뭐냐면 다 유리 걸식을 했어. 다 이래 빌어먹고 철안천하 하면서 돌을 닦았단 말이야. 철안천하하고 배 타고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뭐냐면은 탁발성이 바로 호성들이에요. 그게 원래 전불시대의 호성들 법이야, 그게. 그게 물론 나중에 불가로 와가지고 뭐 탁발성이 됐지만은 그런 공부하는 더 공부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또 국민이라 하는 게 물론 뭐 비난한 백성들도 얘기하겠지만은 그 국민들의 도를 열어주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김낙범, 홍금, 구지에 나오는 오황덕이 열어준다는 얘기예요. 그게 사실은 깊은 뜻이야, 그게. 그래서 뭐냐 하면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동가열 보존공사의 결론이 뭐냐? 다들 보리를 풍족히 먹게 되니라. 그게 결론이에요. 다들 보리를 풍족히 먹게 되니. 보리밥을 풍족히 먹게 되니. 그게 그 결론이야. 나중에 나와, 결론이.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보리밥 공사를 대강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공사가 뭐냐 하면은, 한 봉사가 이제, 이것도 설명해야 되겠다. 보리하고 쌀은 설명해야 되겠네. 이 보리는 음의 대표예요. 쌀은 양의 대표예요. 쌀은 양이지만은 굉장한 물을 필요로 해요. 보리는 많은 물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이 기를 때. 그러고 쌀은 뭐냐면 양의 성질을 띠지만은 형상은 음이야. 다 익으면 꼬부라져요. 쑥 늘어지잖아요. 보리는 뭐냐? 음이지만은 꼿꼿해. 올라갈수록 꼿꼿해. 열매에도 꼿꼿해 올라간단 말이에요, 보리는. 그래서 뭐냐면은 금마고누하고 보리하고 쌀하고 똑같은 관계야. 말하고 소. 예? 그러니까 이 보리라 하는 거는 그런 의미가 있어. 예? 양의 대표자, 음의 대표자. 그 동물로 하면은 말이 양의 대표자고 소가 음의 대표자듯이 그렇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 금마고누하고도 관계가 돼. 나중에 회문산하고 모악산하고 관계가 금마고누거든. 그러면 이 지기를 통일하는 공사를 볼 때, 모악산은 소체예요, 소체. 네? 모악산은 소잖아. 그거는 이제 어머니 산이야. 해문산은 뭡니까? 말이에요, 말체라. 해문산은 용마하도 기운이 갈며 있는 산이거든. 용마라면 용마하도의 기운이 갈며 있는 산이기 때문에 해문산은 아버지 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산과 어머니 산을 주장으로 삼아서 지기를 통일하는 공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해문산은 모악산은 다들 많이 가보니까 그게 소철학하는 거는 쉽게 이해가 돼. 이래 굉장히 그런 느낌이 들어. 해문산은 직접 가보면 말이야. 진짜 말이에요. 저는 직접 가봤으니까. 나중에 이게 여담이지만은, 이건 재미삼아 얘기하면은, 해문산에 오선위기형이 있는데, 그 자리는 이미 상제님이 기운 뽑아 쓰신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무덤 쓴다 해가지고 발음되는 건 아니거든. 무덤이 빽빽해. 해문산 이래 구석구석 가면은 무덤이 빽빽해. 근데 그 오선위기형만큼은 아니지만은, 광산김씨 중시조 묘락해가지고 말명당이 있어. 말명당 천마시풍이라는 명당이 있는데 그 명당 기운 받고 누가 나오나 하면은 사계 김장생하고 김일부 선생이 나오는 거야. 그 광산김씨. 근데 실제로 제가 가봤거든요. 그 자리를 가봤다고. 조선 8대 명당이라 그래. 조선 반도에서 8대 8개 대명당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그게 그 춘천에 있는 신순겸 장군 묘소하고 몇 개 있어. 예. 그 중에 그 8대 명당에 들어갈 정도의 자리가 하나 있다고. 그 실제로 가보면은,
제가 가봤으니까. 가가 딱 보면은, 그니까 뭐, 광산김씨 그 중시족 김경류의 묘인데, 가보면은, 이 말이, 입수가 말이 확 올라오는 말이야. 그래서 그걸 뭐 천마 등공이라 하기도 하고, 천마 시풍이라 하기도 해요. 근데 앞에 보면은 말구유가 있고, 좌우로 전부 말이야. 좌우가 전부 말이라니까. 말 한 장 모양으로 M자 뭐 산이 다 둘러있어. 내가 가보고 놀랐어요. 왜 이렇게 만들어지냐 이거야. 전부 말이야. M자로. 다 말 한 장 모양 산이 쫙 둘러있는 거야. 그러면 말명당이 될 수가 있는 거고, 해문산 자체가 말 기운이, 용막 기운이 똘똘 뭉친 자리가 바로 해문산이에요. 무악산은 소 기운이 똘똘 뭉친 산이고, 이건 여담이라, 그림 알아놓으시면 돼. 예. 그러고 뭐냐면은, 그러면은 뭐 이제 보리공사 얘기했고 다 얘기했는데, 그 다음 남은 게 뭐냐? 천국기후제공사가 있어요. 천국기후제공사가. 이것도 동가일 보존공사하고 좀 연관되기 때문에 이것도 얘기를 해야 되지. 하루는 이제 상대님께서 오늘은 천국기후제공사를 보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돼지 한 마리를 잡아라 그래요. 돼지. 그 돼지를 잡아가지고 찜을 쪄라 그래. 돼지 찜을 찌고, 책에는, 소주로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소주 중에서도 청나라 술, 호주. 그 태인횡단 주막에 그 돼지고기하고 문어하고 호주하고 화등공사에 쓰는 게 있거든요. 그 청나라 소주를 호주라 그래. 제가 봤을 때는 그 호주를 쓰신 것 같은데, 그 원전에 보면 그냥 소주로 나와. 큰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그 돼지 찜하고 소주하고를 먹으면서 신명 대접을 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천국 기후제 공사를 보신다 하고서는 그 열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 청나라에 언젠가는 대비를 내리게 하는 공사란 말이에요. 이게 언젠가는 청나라에 중국에 대비가 온단 말이에요. 대비가. 그러면서 뭡니까? 밑에다. 오늘은 청나라에 중국에서 만리창 신명이 넘어온다. 중국에서 만리창 신명이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너희들이 잘 대접해라. 잘 대접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술을 마신단 말이에요. 신명 대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서 만리창 신명이 넘으면 중국은 왜 됩니까? 경제가 망하는 거야. 아니 천국 기후제 공사를 보시는데 갑자기 왜 청나라 만리창 신명을 얘기하냐 이거야. 이거는 중국 망하는 공사예요. 이 공사가 청나라 망하는 공사단 말이에요. 중국 망하는 공사. 언젠가는 대비가 와가지고 청나라가 중국이 망해. 중국의 만리창 신명이 우리나라 오니까 우리나라는 뭡니까? 더 이제 발전될 테고 중국은 망한다 이거야. 그럼 그 망하는 방법이 뭐가 되겠어? 삼엽댐이 무너지거나 중국이 짜갈라진다는 얘기지. 중국 분방은 그전부터 많은 공사가 있으니까 대비가 오면은 결국은 현실적으로 뭡니까? 아니 댐 무너지는 거 말고 뭐 이제 중국 박살날 게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뭐 여러 군데서 지금 뭐 삼엽댐이 뭐 불안하다, 삼엽댐이 무너진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 그건 뭐냐? 언젠가는 삼엽댐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지. 이 인구의 회자가 되는 거는 언젠가는 그 일이 나온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삼엽댐이 언젠가는 내가 봤을 때는 무너진다고 봐야 돼. 그것 때문에 뭐 지구의 자전도 지금 뭐 좀 늦게 간다 하잖아. 그게 하도 물이 무거워가지고 지구의 자전이 좀 늦게 간대요. 그런 청나라 기후제 공사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뭐 중국 분방공사나 중국이 망하는 공사나 이런 거를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야. 다 공사에 나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비를 내리게 하는 공사는 결국은 누구에 좋아합니까? 물구름 속에 용에 좋아야. 물구름 속에 용에 좋아. 수은과 용과 이런 좋아한단 말이에요. 수은은 뭡니까? 최여우 선생이 수은이잖아. 하나님은 이제 구름 타고 오신다. 참동학에 상제님이 동학을 타고 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래서 우리
안운산 성모사님이 이제 호를 짓기를 이제 수운 선생의 운자하고 정산 상제님의 산자를 따가지고 운산으로 한 거 아니에요. 물론 뭐 태어난 말도 운산이지만은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야. 그럼 결국 이제 조화는 누가 부르냐? 구름 속 용이 조화 부려가지고 비 내리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건 내가 소멸 음해부 단예부하고 내가 그리 많이 얘기했잖아. 여기 사명기 있네, 사명기. 청왕 사명기. 이게 바로 단예부예요, 단예부. 용의 조화를 의미하는 거야, 저게, 단예부가. 그래서 그 회목에 보면은 축부에 있는 단예부, 그 다음에 신령 신대에 있는 단예부, 소멸 음해부에 있는 단예부, 전부 다 이 연관이 있는 거야. 그러면 뭐, 대강, 전반적인 얘기는 끝났고, 이제 그 대순전경에는 4편 158장, 그 다음에 우리 증산도 도전에는 5편 394장에 있는 얘기가 그 동가일 보존공사예요. 오늘 얘기할 내용의 핵심. 하루는 상제님께서 기유년 4월이야. 기유년 4월. 4월에 하루는 상제님께서 용머리 김주보의 집에 계실 때 이치복이 오거늘. 이 공사의 주인공은 이치복이에요. 이치복하고 보조하는 게 누구냐 하면은 김송환하고 김갑칠이 보조하는 거야. 근데 큰 중심 공사장은 이치복이야. 이치복이 누굽니까? 이치복. 만복동의 이치복. 이치복의 사수는 신원일이거든. 신원일 선생이 부한 사람 이치복을 데리고 오니까 뭐라 합니까? 상제님이 오랜만에 큰 일꾼이 들어온다 하시거든. 그러면 이치복은 연맥적으로 뭐냐? 진법과 남법의 공희연맥이에요. 그 진법 연맥은 정산 상제님하고 수석 성도 김영렬하고 이래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영렬 성도의 누이 동생인 김성녀하고 남편인 이황구하고가 도를 받아요. 시루떡 49일 동안 쓰신 분 김성녀 기억나지요? 시루떡 정성의 김성녀하고 김성녀가 그 공덕으로 사실은 뭐냐면은 신원일 성도한테 그 도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고 이 신원일 성도는 또 뭐냐? 이시복 선생한테 내려가고 이시복 선생한테서 태상 성도사님인 안자, 병자, 욱자 그분한테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성무사님인 안자, 운자, 산자 내려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안원전 대조님 그 다음에 전국 정산도 포교회 대학생 포교회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진법의 맥이고 남법 맥은 왜 되느냐? 조철제가 그 만주 봉천에서 1000명 받았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김혁 장군한테 도를 받는 거야. 독립운동 하시고 우리 정산도 신자인 보성교 신자인 김혁 장군한테 받는 거예요. 근데 그 김혁 장군을 그 포교한 사람이 20억 성도야. 그 남법이든 진법이든 그 연맥은 20억에서부터 내려가는 거야. 예? 20억에 그런 의미가 있고 20억 선생이 김주보의 집에 왔어요. 용머리 김주보의 집에 왔다 이거야. 달리 말하면 뭡니까? 누군가 범정산 도가에 왔다 이 말이야. 그거 통하는 얘기지. 그러면 이때는 뭐냐? 이런 때에는 나이 적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의 절을 받는다. 상제님께서 그 말씀 하신 거야. 내한테 도 받으러 왔으면 내한테 절을 해라 이 말이지. 내가 하느님인데 사배해라 이 말이야. 20억 선생한테 사배를 시켜요. 직접. 그러면 사배할 거 아니에요. 나이 적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한테 절을 받는다. 그럼 여러분들은 뭡니까? 여러분들은 젊은 시절 정산도 만나가지고 초리덩이 시절에 결혼도 안 한 시절에 만나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무수한 인생 험로를 거쳐가 지금 범정산도가에 왔는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50대 60대 아닙니까? 그러면 정산 상제님이 어천하실 때 39이시니까 분명히 지금 현실적인 나이는 상제님보다 나이가 많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이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한테 절한다 하는 건 아무거나 문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이제 술을, 김주보한테 술을 3잔 받아오라 그래요. 그런 말씀 하시면서, 오늘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천지의 동과혈이 다 말라 죽게 생겼다 그래요. 천지에 있는, 이때는 동과혈이라고 말씀하셔. 천지의 동과혈이 다 말라 죽게 생겼으므로, 수기를 주어야 한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그 술을 받아오라 그래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이제 공사를 이제 제대로 행하시는데, 그러면서 뭐냐 하면은, 수기를 내려주리라 하시면서 서양으로부터 우사를 불러들여 수기를 내려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수상을 받아가지고, 그 술 3잔을 받아가지고 뭐냐면은 20억한테 2잔을 줘. 2잔 주고, 한 잔은 상제님이 요강에 부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바다가 바로 부었는지 상제님이 잠깐은 음복을 하시고 부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20억 선생은 2잔을 다 마셨고, 상제님은 그걸 요강에 부었는데, 요강이라 하는 거는 그 소변 얘기하는 거잖아요. 소변 모으는 거잖아. 소변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 백이군항 백이장상공사 할 때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소변에 어떤 역할을 한다 하는 거는 설명을 했고, 그 요강에 피가 좀 있더라 하는 거는 다른 얘기는 아니고 혈심을 얘기하기도 하고, 신명이 응감했다 하는 의미가 있어. 예, 그래 아시면 되고. 근데 서양에서부터 우사를 불러들여가지고 비를 내린다. 이 말씀에 대해 가지고 설명하는 사람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왜 서양에서 우사가 뭐냐 이거야. 우사가 하는 거는 비 내리는 관직인데, 그러니까 서양에는 원래 그 우사라는 관직이 없어. 우사라는 관직이 있는 거는 우리 그 배달 시대에 나오는 얘기지. 예? 그러면 이 의미가 뭐냐 이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태오복희가 5대 태우의 환웅의 12번째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인데 관직이 우사예요. 우사. 태오복희가 우사예요. 그러면 태오복희하고 태오복희는 배달 환웅국의 그 선지자 그룹이지, 최고의 역학자고, 최고의 수학자고, 최고의 건축가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은 복희하고 여동생인 여와, 복희의 여동생으로 보기도 하고, 복희하고 부부로 보기도 해요. 근데 그 자웅동체 그림을 보면은, 콤파스하고 그 직각자를 가지고 있잖아. 콤파스하고 직각자. 예? 콤파스가 뭡니까? 원 그리는 거예요. 원 그리는 거. 콤파스. 예? 360도 원 그리는 거야. 그래, 직각자. 자는 뭡니까? 직각은 뭡니까? 각도를 재는 거고. 자는 뭡니까? 길이를 재는 거잖아. 이게 뭡니까? 건축학, 기하학, 수학 다 나오지 여기서. 그러니까 인류의 어떤 이 석공들, 예? 아니면 건축가들, 수학자들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거야 여기에. 이 선지자 그룹이 뭐냐? 이 유럽으로, 그리스, 로마로, 이집트로 이렇게 가가지고 피라미드 건축하고 스핑크스 건축하고, 피라미드는 전 세계에 다 있어. 예? 그럼 뭡니까? 복희하고 여화가 당연히 응수조정 태오복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다 나갔는데 문명이. 예? 그러면 이 태오복희는 동방에서 역학의 비조가 되었다면은, 여화는 이스라엘 애굽으로 가가지고 그쪽에 민족신이 되었단 말이에요. 기독교의 민족신이 되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냐 하면은 이 유럽으로 갖는 우리 민족의 많은 이 신명들, 그 신명들이 다시 온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혼반 봉국공사단 말이에요. 역사에 있는 우리 선지자 그룹들이 온단 말이에요. 누굴 타고? 유럽에 있는 석공들 모임이 뭐냐면 프리메이슨이에요. 프리메이슨. 건축가 모임이야. 석공들. 우리말로 하면 돌가리들. 석공들 모임이 프리메이슨, 자유롭게 창조하는 그런 이 선지자 그룹이다. 그 그룹들이 결국 나중에는
카자리안 유대인들하고 천주교하고 이단하고 결합해가지고 일루미나티 딥스 카발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 가는 거예요. 그래 걔들의 상징이 뭡니까? 콤파스, 직각사야도 콤파스잖아요. 그게 프리메이션 일루미나티의 상징이잖아. 그러면 복귀하고 여호와에서 나간 거단 말이에요. 그 문화가 문명이. 그러면 왜 됩니까? 그게 깁스 카발이 들어오는 걸 따라 가지고 이 신명들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언제 용머리니까 갑진년 전후회가 들어온다는 얘기지. 뭐 제 말에 무리가 있습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동가일 보존공사는 동가혈을 보존한다는 얘기거든. 왜? 죽으면 안 되니까. 씨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동가라 가는 건 동가 안에 있는 씨가 더 중요한데. 약장공사에 보면은 이 과에 대해서 설명이 잘 돼 있어요. 약장이 뭐냐면은 한 칸이 있고 세 칸이 있고 다섯 칸이 있어요. 다섯 칸 세 개야. 그러면 1, 3, 5야. 1, 3, 5. 다 플러스하면 뭡니까? 9지. 9 곱하기 9는 81. 이 이제 약장공사 자체가 뭐냐면은 81도 생성도가 들어가 있고 천부경 원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다섯 칸씩 세 개니까 뭡니까? 15 진주수도 들어가 있고 9자에다가 다시 무극수를 더하면 이게 19가 되니까 361도 생성도도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약장공사의 24종 약재는 24절호에도 같이 붙을 수가 있고 여러 이 24라는 숫자에 다 붙을 수가 있어. 그러면은 약장공사 가운데에 있는 약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천하분, 목단피, 금은화. 예? 천하분, 목단피, 금은화. 이 세 가지 약재가 굉장히 중요하고 목단피는 그게 보면은 뭐 열풍, 네오불민이 뭐 제일 중간에 있는 게 목단피야. 뭐 우보상체 등량명 그래서 칠성경을 그려가지고 다시 이 약장 뒤로 능국하는 그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약장이 이래 있으면 약장을 봤을 때 약장을 등에서 봤을 때 이 왼쪽 이쪽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 당귀, 청궁, 숙지향, 작약, 사물탕이 있단 말이야. 제일 위칸에 이쪽은 뭡니까? 뭐가 원지 석창포가 있어요. 이게 사성음이야. 사물탕하고 사성음이 약장 제일 위칸에 있는 거예요. 그럼 사물탕은 뭐냐 하면은 행혈하고 이 피를 돌리고 이 보혈하고 이런 약재고 사성음은 뭐냐 하면은 뭐가 원지 석팡쇼 오메가 뭐냐 하면은 안심하는 약이야. 안원증백하는 약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천하분이 뭐냐? 천하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늘꽃 분가루거든. 그게 천하분이 뭐냐 하면은 관루건이야. 관루건 이 과자, 과자 하늘탈이 박이라 그래. 그래서 천과라 그래. 천과 천하분의 원 이름을 천과 하늘 천자하고 이 박과자를 써가지고 천과라 그래. 다른 말로는 관루. 그래서 뭐냐 뿌리가 관루건이야. 관루건을 갈았는 게 바로 뭐냐 하면 천하분이란 말이야. 천하분이 뭐면 천화가 뭡니까? 천화. 하늘꽃 천화. 천년도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바로 천하분하고 목단피하고 금은화야. 이 약장공사를 본다면 그래. 그래서 뭐냐면은 사성음에 들어가 있는 모가를 사물탕에 넣으면 그게 바로 감이 사물탕이 돼. 모가도 뭐냐면 나무 목자에다가 바깥자를 쓴단 말이에요. 우리 모가나무를 잘라보면 그 안에 씨가 있잖아요. 그걸 목과라 한다고. 모가. 안시 제실에 가면은 모가나무가 있어. 안시 제실에 가면 모가나무가 있다. 우리 그 수기 돌리는 공사 봐는 안시 제실에 가면 모가나무가 있어. 하여튼 이 과자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생공사에 바로 이 천과 그 다음에 목단피, 금은화. 목단피는 뭐냐면 통혈하는 약이에요.
피를 완전히 빵빵빵 뚫어 나가는 약이 목단 피고, 그 다음에 금은화. 금은화는 뭐냐면은 소염제야. 염증을 다 없애는 거야. 그럼 이게 지금 나오는 코로나라든가 나중에 나오는 뭐 단독이라든가 뭐 천연두 이런 거를 고칠 수 있는 기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도우님들이 뭐 천년도 고치고 할 때 의통이 열리면은 이런 기운을 이제 쓸 수가 있겠지요. 하여튼 24종 약재는 나머지 뭐 현계, 방풍, 감초, 뭐 강활, 뭐 독활, 뭐 이런 약 전부 뭐냐면은 이 거풍시키고 뭐 이런 약들이에요. 그래 이제 폐병, 감기 이런 걸 치료한다고. 지금 저 뭐냐면 코로나가 전부 이 폐가 박살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 피부가 박살나잖아. 왜냐면 이제 간은 근을 주관하고 폐는 피부를 주관하거든. 피부가 곧 폐하고 통하는 거거든. 그 천연두가 뭐냐, 마마가 이 피부가 다 얼어지는 게 뭐냐면은 폐기가 다 박살나서 그래. 또한 동시에 뭐냐, 수기가 박살나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걸 다 이 보충하는 게 바로 뭐냐 하면은 이 용머리 수기 내리는 공사하고 이 약생 공사하고 다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 동과가 그런 의미가 있다면 동과가. 과자를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어. 그래 이제 그래서 우사 같은 경우에는 테오포키세부터 내려간 거야. 그러면 이제 딥스 카바닌이 뭐 이게 설명이 되잖아요. 어떤 이유로 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뭐 혼란 지경에 왔는지 그런 걸 이해를 하시란 말이에요. 딥스 카바는 우리 현실이거든 이게. 상장님 공사에 다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다 나오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상장님께서 이제 동가일 보존공사 해가지고 이제 소변하고 그걸 다 보시면서 이제 1차는 뭐 끝났는데 요 공사를 보고 나서 바로 이제 이어서 공사를 보시는 게 뭐냐 하면은 이치복한테 양지를 커다란 양지는 서양종이를 얘기하는 거야. 양지 석장을 가져오라 그래요. 그래서 양지를 다 가져오니까 귀마다 상제님이 직접 쓰는 거야. 샘천자, 골곡자를 쓰는 거예요. 네 귀마다. 전부 12개를 쓰시는 거지. 천곡이라고. 천곡은 샘골. 그것도 이제 수기를 보충한다는 의미도 있겠죠. 샘골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치복이 물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어떤 분입니까? 하고 물어. 천곡을 썼는데. 그 천곡이라는 게 지명도 있어. 구리골에서 약간 떨어지는 그 지명이 있어. 천곡이라는 지명이.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치복 선생이 묻는 걸 봐가지고 지명을 의미하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사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곡을 적은 천곡이 누굽니까 하니까 상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옛날에 골 원노릇하러 가가지고 갔다가 절사한 사람이다. 절사가 뭡니까? 절사가 충절과 의기로 죽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충신을 얘기하는 거지. 그 천곡 성상현이 망고충신이라는 얘기지. 망고충신으로 죽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양지 내기퉁에 그걸 써. 그러면 송상현 얘기도 조금은 해야 그 이해될 거 아니에요. 그럼 왜 그러면 이분을 천지공사에 썼을까? 그 뒤에 보면은 바로 이제 이 양지 석장을 포개가지고 딱 드는데 이때 뭐냐면은 김송환을 불러가 같이 들게 해요. 이치복이 들고 반대편에 김송환이 들어. 이치복과 김송환이 쭉 드니까 상제님이 갑자기 어이 하신다고. 이 상여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어이 하시면서 뭐냐 하면은 그 모양이 상여의 호방산과 같도다. 이 상여가 나갈 때 이래 이 우산처럼 이렇게 덮어 씌우는 걸 호방산이라 그래요. 상해의 호방산과 같다 하면서 어이 하신다고 해. 그럼 뭔가 장래, 죽음에 대한 얘기가 있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또 하필 또 김성환을 불렀어. 그러면 이제 이치복 선생이 중심 공사장이고 김성환이 딱 붙는데 김성환이
만사불성 김성환이잖아. 만사불성 김성환. 근데 소나무 송자에 불꽃 한자인데 김성환은 소나무는 갑을목 중에서 갑목이라 그래. 갑목. 철갑을 눌렀으니까 갑을 목인데 갑목이라 한다고. 그래 보통 버드나무나 이런 거는 이제 유목이나 묘목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이 소나무는 갑목인데 불꽃 한자니까 바로 뭐냐 갑오를 얘기하는 거야. 갑오. 김성환은 갑오의 의미가 있어. 갑오. 또한 동시에 뭐냐 하면은 소나무의 불이니까 소나무 털이 크리스마스에 하는 소나무 털이하고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기독교하고 이 유대교 뭐 어떤 서학의 어떤 뭐 깨놓고 말하면 그게 딥스 카바를 의미한답니다. 김성환이. 딥스 카바를 의미하는 거야. 김성환이. 근데 뭐냐 만사불성이야. 만 가지 일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실패한다 이거야. 걔들이 얘기하는 리셋, 월드 리셋, 뭐 백신, 인구를 줄이니 뭐니 그 사실 다 상전인 공사 내용인데 일부분은 걔들은 묵은 하늘이 이룰 수는 없다는 얘기지. 만사불성이다니. 가들은 성공할 수가 없어. 왜? 광명이 아니잖아. 가들은 어둠의 세력이고 거짓 세력이기 때문에 성공을 뭐 하는 거야. 천도는 재능고인데 하늘의 도는 밝단 말이야. 밝음에 있으니까 어둠의 세상은 성공할 수가 없어. 또 진실이 아니면 성공할 수가 없는 거야. 하여튼 이 김성환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김성환이 이제 동네 부사인데 임진왜란 났을 때 고니시 유키나가 그게 우리말 하면 거기 고니시 유키나가가 누구지? 거기에 가등인가? 뭐 됩니까? 하여튼 뭐 고니시 유키나가하고 예수의 신부들하고 같이 오잖아요. 고니시 유키나가가 뭐냐면 천주교인이야, 걔가. 근데 같이 오는 이 천주 교 신부들이 예수의 신부들이야. 예수의 신부들. 그때부터 뭐냐 하면은 사실은 이제 변질 예수의 로마 교황청 세력하고 우리나라하고 이 연관이 되는 거야. 그때부터. 하여튼 그래가지고 뭐냐 하면은 거짓 명분을 세우지. 그래서 임진왜란을 야사에 보면은 임진왜란을 뒤에서 빰뽀지는 애들이 누구냐? 바로 로마 교황청이다 이거야. 중국 포기하려고 이제 갈라카에 조선은 걔들 입장에서는 눈에 안 보이거든. 조선은 그 사람도 아니니까 그거는. 미개한 나라니까. 그 중국 포기하려고 하니까 일본한테 뭐냐면은 이제 네덜란드산 조총도 밀어주고 한 거야. 그래서 뭐냐면은 그래서 누구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막 이제 빰빠짓 해가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마누라가 또 천주교인이잖아.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전쟁을 일으킨 걸로 야사에는 또 그렇게 나와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명나라 가는 길을 내놔라. 아니 구주에서 그 산동성으로 들어가면 금방인데 굳이 그 멀거면 육로로 갈 길이 뭐가 있어? 가들 배 타고 가면 바로인데. 그게 거짓 명분이다. 거짓 명분. 그래서 뭐냐면은 거짓 명분으로 뭐냐면은 길을 내놔라 하니까 동네 부사가 받아들입니까? 못 받아들이지. 그러니까 전사에 가도나 내가 전투해가지고 죽는 건 쉬워도 길을 내주는 건 어렵다. 또는 뭐 사이가 가도나 죽더라도 난 네 길 못 내준다. 이래가지고 싸우다가 죽잖아요. 그런 충성스러운 절개를 가진 사람이 바로 천국 송상현이다 이거예요. 이걸 왜 하필 이 공사에 썼냐? 동가을 보존공사에 부터가 왜 이걸 썼나 이거야. 예? 동가을 보존공사는 동가에 있는 혈을 보존하고 반도에 그 수기를 공급하는 공사인데 용머리에서 보신 건데, 예? 그럼 분명히 이러한 사태가 언제 일어나냐? 갑진 전후에 난다는 얘기지. 갑진 전후에. 그러고 뭐냐면은 김성환의 그 정신을 본받아야 된다는 얘기고, 이게 뭡니까? 삶과 죽음의 어떤 그런 경지가 한번 온다는 얘기지. 죽을래 살래 말이지. 왜 할래? 그런 시험이 있다는 얘기야. 시험이.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상해에 호방산 모양이라 하니까 우산이잖아, 우산. 우산이니까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 촛불 혁명 때 우산, 노란 우산 나오고, 홍콩 혁명 때 홍콩 사태 때 노란 우산 나오고, 세월호 때 노란 우산 나오고 하는 게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호방산 도수가 그거 들어가는 거고, 부산 동네에 송상현 광장이 가보년 6월 달에 조성이 돼요. 2014년 6월 달에 조성이 돼. 근데 뭐냐, 2014년 4월 달에 세월호 사건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뭐냐 하면은 깁스 세력이 우리나라로 완전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홍석현이하고 이쪽 이 카발 세력들이 박근혜 조지는 작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홍석현이하고 그 끄나풀들하고 이 깁스 찌그레기들이 결국은 이제 박근혜를 날려버리는데, 원래는 홍석현이가 앞머리 설락했는데 엉뚱하게 문재인이가 서게 된 거야. 그게 나중에 나오는 이제 홍성문 27년 도사하고 연결된 거예요. 홍성문 뭡니까? 홍가가 뭐냐면 문씨가 성공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홍성문이잖아. 홍석현이가 문씨를 이제 대통령 만든다는 얘기지. 하여튼 이 공사에서 그래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갑칠을 명해. 이렇게 공사 나가면서 갑칠을 불러. 김갑칠은 뭡니까? 우리 도판에서는 우사장. 갑칠은 우사장이면서 뭡니까? 칠성도꾼을 얘기하는 거야. 상두쟁이 칠성도꾼. 김갑칠을 명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구름이 있는가 보라. 구름을 한번 살펴보라 그래요. 갑칠이 밖에 나가서 보니까 서쪽 하늘에 구름이 딱 한 점 있는 거야. 한 점. 서쪽 하늘, 서방정토, 서쪽 노을, 서쪽에 구름이 딱 한 점 있는 거예요. 와가 말씀을 드리죠. 상제님 구름이 한 점 있습니다 하니까 다시 나가보라 한다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 한 점이 구름이 쫙 퍼져가지고 전 하늘이 구름으로 다 덮여 있는 거. 이게 뭡니까? 한 사람의 영향으로 전 하늘이 구름이 되는 거야. 이 한 사람이 누구냐? 이 구름 한 점. 이 한 점을 얘기하는 거야. 이 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나중에 나오는 사명당 기원으로 나오는 사람하고 연결돼. 그래서 뭐냐면은, 이 공사를 보고 바로 뭐냐 하면 또 양지를 가져오라 한다고. 바로 양지를 가져오라 그래. 전부 한 날 이루어진 공사예요, 한 날. 그 양지에다가 뭡니까? 양지에다가. 호성예불, 군신봉조, 오선위기, 선녀직검이라고 딱 써요. 양지 딱 가운데. 그러고서 하시는 말씀이 치복한테 얘기를 해. 이것도 공사장은 치복이다. 이 치복이다. 치복한테 얘기하기를, 옛날 궁궐가에 사명당이 갱생하니 성평시대의 불언이라는 말을 임진왜란 때 중사명으로 알았다 이거야. 중사명으로 알았는데, 이는 그릇된 말이요. 이 네 명당, 호성예불, 군신봉조, 오선위기, 선녀직급, 이 네 명당을 얘기합니다. 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하셔. 조화는 불법에 있으니 호성예불 기운으로 조화를 쓰고, 그 다음에 태인 군신봉조는 장상이 왕명을 만드는 것이니 군신봉조 기운으로 태평세상을 열고, 그 다음에 무병장수는 선술에 있으니 오선위기 기운으로 백성을 무병장수케 하고, 선녀직검은 선녀가 비단을 짜는 형국이니 이 선녀직검 기운으로 창생들에게 비단 옷을 입히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 말씀하시면서 뭐냐 하면은 6월 보름 신농시 제사를 지내고 일을 하리라. 올해가 한문이니
원래 일을 하지 못하면은 일을 이루지 못하리라. 이래 하고는 이제 그래서 딱 한 단락이 끝나. 예, 끝나. 그러면 이제 보자 이거야. 사명당 태인 무한 호성 성달산 호성 예불 태인 베레밭 군신 봉조 그 다음에 순창 해문산 오선 위기 그 다음에 장성 선영의 그 선녀 직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른 또 얘기로도 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이제 호성 예불로 안전판이 되고 군신 봉조로 임금을 내이며 오선 위기로 조화를 내고 뭐 선녀 직검으로 뭐 백성들에게 비단 옷을 입힌다 뭐 이런 얘기도 뭐 같은 얘기인데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 불지형체 선지조와 유지범절 도솔은 허무정멸 이조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왜 이제 조화가 불에 있나? 이는 이제 불은 선의 밑자리라 하는 말로 있기 때문에 뭐 불법으로 조화 부릴 수도 있겠죠. 그건 넓게 생각하시면 그건 큰 문제가 되질 않지. 예. 근데 이 뭐냐 하면은 이 공사를 보면은 이 사명당 공사인데 이 네 명당을 이해하려고 하면 또 다른 공사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세울 최창조의 집에 가셔가지고 세울은 동황새 그 둥지를 세울이라 하는 거예요. 세울 최창조 집이니까 최고로 창성한 조상신의 도움 뭐 그 뜻이야. 최창조하는 거는 최고로 창성한 조상의 도움 이 뜻이다. 세울 최창조의 집에 가서 그 집 벽에 이 공사의 주벽은 최창조라는 얘기야. 그 집 벽에 사명당이라 쓰시고 말씀하시기를 삼국 시절이 수지지어 사마소리요. 삼국 시절이 사마소에서 기결될 줄을 그 누가 알았으리요. 삼국 시절이 끝나는 것을 제대로 안 것은 사마소뿐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같이 간 신도들한테 너희들도 따라 읽으라 한다고. 삼국 시절이 수지지어 사마소리요. 세 번을 크게 외쳐야 해. 예?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때가 되면은 너희들이 선통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 천명과 신교를 받들어 도전에는 천지에 보온한다 그래 되는데 도통한다는 얘기지. 너희들이 성도하기 전에 다른 한 사람이 도통을 한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삼국 시절이 수지지어 사마소다 이거예요. 사마소. 4대 명당 기원으로 나온 사람이 사마소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그 다음에 그 사마소가 누군지는 뭐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지. 예? 그러고 올해가 천지의 한문인으로 원래 이루지 못하면은 일을 이루지 못하려. 그 한자에 대해 가지고 제가 무수히 연구를 해줬어요. 도대체 이 한문이 뭐냐? 암만 찾아도 그 자료가 없어 자료가. 근데 글은 보면은 글을 문자 대문할 때 문자에다가 청간할 때 간자인데 한문을 기운이 이래 새는 문, 기운이 들어오는 문, 어떤 시발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없어. 청간지지에는 이 얘기가 없어. 근데, 가벌로 머리를 들고 무기로 굽이치리니, 원래가 무기 한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가벌로 머리를 드니까 갑자 얼충년, 갑진 얼사년, 이래가 이제 얘기를 하고, 무신기유, 무술기해, 이래가지고 그때 판이 뒤집어진다 하는데, 안 그렇잖아. 지나온 정상도 역사 보면 어디 그런가? 그런 면도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꼭 그래 해석할 게 아니더라, 이거야. 가벌로 머리 든다 하는 건 당연해. 왜? 가벌이 동방목이잖아, 동방목.
갑을 동방 목기로 머리를 들고 그 무기 중앙 토끼운으로 판을 뒤집는다. 이래 해석한다 해가지고 위배되는 게 있나? 없잖아요. 갑을 목기로 머리 들고 그 무기 중앙 토끼운으로 조합기운으로 판을 뒤집는다. 굽이친다. 이래 해석해도 아무 무리가 없어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뭐냐면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천간이 아니고 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저 갑을은 지지로 따지면은 이제 인묘가 목이고, 진술충미가 토가 돼. 진술충미가. 그럼 진술충미가 토니까 이래 생각하니까 완전히 좀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천문이나 이런 걸 공부해 보니까 천문지호라는 얘기가 있어요. 천문지호. 하늘에 있는 28즉 중에 규벽, 각진, 천문지호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규벽하고 각진 방향으로 이게 천문과 지호가 되기 때문에 하늘 기운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얘기가 있어. 그러면 천문지호가 어디냐? 그거를 지지하고 딱 붙이면은 뭐냐? 진토하고 술토짜리란 말이에요. 진토하고 술토짜리. 그러면 무극의 축, 축미 무극의 축, 진술 태극의 축. 이러면 무극, 태극을 딱 얘기하면은 이게 기운이 들어오고 빠지는 게 딱 이해가 돼. 동방진, 서북, 술이잖아. 그러면 동방목기하고 이 서방 그 금수지기하고 딱 그 이해되잖아. 이게 임진하고 임술 얘기도 되고요. 아니면 갑진하고 이제 무술로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천지의 하문이라는 것이 창제님 공사 시에는 기유연이 천지의 하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다시 넘어오면은 아니 갑진년이 하문 될 수도 있지. 안 된다 하는 모양이 또 뭐가 있어? 진토인데 또 그죠? 갑이고 갑을 머리 든 다음에 뭐 진으로 또 이제 굽이치고 그 갑진이 하문이라 해도 뭐 내가 보기에는 무리는 없어. 꼭 내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한 거야. 천지 하문에 대해서. 그러고 이제 신농시 제사가 6월 15일이거든요. 미월, 자석, 인묘, 진사, 오미 할 때 미월 보름이에요. 미월 보름. 미월 보름이면 후천으로 치면은 초하루가 되는 거야. 보름이면 초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뭐냐, 안운산, 성호사님 탄신일이 6월 16일이거든. 그 다음에 7월 7색이 또 7월 달에 있고, 그 7월 보름이 또 백중이고, 그 다음에 대조님 생신이 또 탄신일이 8월 18일이고, 천지 대사 6, 7, 8월 딱 떨어지잖아요. 6, 7, 8월. 그 신농시 제사를 지내고 일한다 하는 거는 우리 일이 신농유업이라고 상제님이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우리 일은 신농이 뭐냐면은 철기문화 열고 다 했고 신농환웅이 일대 황덕신이에요. 일대 황덕신. 그래서 뭐냐면은 신농유업이기 때문에 먼저 첫머리인 신농의 제사를 지내고 나서 일을 보작하는 게 이 공사의 뜻이고, 그래서 뭐냐 하면은 이 주인공이 한 사람이 내 명당 기운으로 나오는 한 사람이 누구냐? 이건 뒤에 나중에 나오는 긴데, 이제 이렇게 공사를 보고 또 양지를 가져오라 그래. 이치복 선생한테. 양지를 또 가져오니까 뭐냐? 상제님이 가운데 27년이라 쓴단 말이야. 27년. 27년. 그러니까 또 물어. 이치복 선생이. 뭡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으니까 옛날 홍성문이 회문산에서 27년 동안 헛공부를 하였다 하니 앞으로 이런 헛도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냐 하면은 또 그 다른 양지를 또 하나 가져오라 그래. 이치복 선생한테. 그 양지를 12로 나눠요. 그러니까 12이면 4, 30이니까 4등분하고 3등분 하면은 12쪽이네.
그 양지 12쪽을 가져와가지고, 한쪽은 상제님이 직접 불사르시고, 다른 11마리는 20억이 불사르게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렇게 다 하고 나니까, 갑자기 하늘에 막, 구름이 막 끼면서 막, 비가 막 내린단 말이에요. 비가 막 내려요. 비가 막 내리니까, 뭐냐면은, 공사 뒤에 보면은, 1호부터 보리를 풍족히 먹게 되니라. 이라고는 공사가 끝나요. 이까지가 사실은 동가열 보존공사예요. 그러면 27년 헛도수가 이 세운 동원에 나온다는 얘기인데, 27년 헛도수 나오면서 뭐냐 하면은, 뭐 차경석 성도의 27년 헛도수 1909년부터 1936년까지, 그 다음에 뭐 조철제, 뭐 박항영도 다 그게 있는데, 박항영 같은 경우에는 1969년도에서 뭐 1990년도에 죽을 때까지 딱 27년이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정산도 중복으로 치면은 1984년도부터 안운산 성호사님이 선화하시는 2012년 2월까지가 딱 27년이다. 그러고 다른 도운에서는 그렇고, 세운에서는 뭐 딥스나 카발이나 이런 애들이 이제 27년 헛도수를 친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게 다 끝나고 나서, 헛도수 다 끝나고 나면은, 한 장은 상제님이 신이 태우신 한 장은 누구냐? 용봉신인 얘기하는 거지. 그 하나는 한 사람, 선통자 한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상제님이 그 신이 불태웠단 말이야. 사명당 기운으로 나오는 한 사람, 삼국시절이 수지지어 삼아서, 동가열 공사 전체를 보란 말이야. 누구를 가리키는지. 수지지어 삼아서 내 명당 기운으로 나오는 사람, 예? 그 사람이 상제님이 친히 그걸 불태우시고, 나머지 11명은 누구냐? 11조각은 11성도 하는 일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20억 연맥에서 나오는 범정산도가의 마지막 일꾼들, 그 일꾼들이 뭐냐? 그 비가 내리는 속에서 보리를, 최고의 지혜를 먹는단 말이에요. 보리를 먹는다. 보리 단말을 얻는단 말이지. 그게 이 동가열 보존공사의 끝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뭐냐, 며칠 지나가지고, 용머리 불가지 공사 보시고, 용머리 김성국 집에서 뭐냐 하면은, 용등공사도 보시고, 그 용등공사 보고 나서 보시는 게 뭐냐 하면은, 김성국의 집 벽에다가 빗자루로, 쌀이 빗자루로 물을 묻혀가지고 사람 형상을 그려요, 벽에다가. 그러고는 뭐냐 하면은, 어이 하면서 이제 뭐냐면은, 어로 상여 소리를 내면서 이마두를 초헌하여 광주 무등산 상제봉조에 장사 지내고, 최수은을 초원하여 순창 해문산 오선유기에 장사 지낸다. 왜 하필 빗자루로 사람 얼굴을 그렸을까? 비가 뭡니까? 빗자루가. 빗자루는 청소하는 거야. 청소하는 거. 그래서 예언서에 뭐냐 하면은, 이마두 수사하고 최수은 수사가 예언서에 나오는 이존사가 되는 거야. 이존사. 동서양 청소하는 사람이야. 때가 됐을 때. 그래서 뭐냐 하면은, 그 공사가 불가지 용등공사, 김성국 용등공사에 붙어 나오는 공사고, 그 상세한 건 뭐냐 하면은, 일루미나티 딥스 카바를 다 정리하시는 분이 신명계에서는 이마두야. 이마두고, 동양에서는 최수훈 선생이고 그런 거고, 이 과정을 통해가지고 사는 도수, 죽는 도수 다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이해가 될 겁니다.